안녕하세요, 박서방입니다. 오늘은 특피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부속실의 재현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문항과 중문항을 이렇게 적으시고, 그다음에 서문항 1번 풍속 계산식을 구하시오. 유도하라는 뜻이죠. 이거는 일단 유체역학에서도 이 식은 많이 봤죠. 여기서 이 A는 넓이고요, 이 V는 속도입니다. 우린 여기서 유도를 하는 건데 V에 대한 계산식만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별도로 꺼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는 EGH죠. 루트 EGH입니다. 여기에서 루트, 그 다음에 EG, 그 다음에 P에 따른 PEG가 되는 것이고, 이것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GG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남는 게 2에서 곱하기 밀도하고 차압이죠. 근데 여기는 에어죠. 공기의 밀도입니다. 공기의 밀도 어떻게 구하죠? 자,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여기 C까지 우리는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 바로바로 공식이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온도의 조건, 온도 조건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온도에 따른 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이 Q 누설량이 0.827에 A에 따른 P에 n분의 1에 따른 로베퍼 세크, 여기서 이 n은 2 또는 1.6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 여기서 온도 조건이 변경될 수 있고 플러스 유동 계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변화를 주면은 0.827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어떤 문제를 변형을 주어도 풀 수 있죠. 지금 온도 조건 보통은 20도가 기준입니다. 기준은 20도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린 바로 0.827을 이용할 수도 있죠. 유동계수도 0.64라고 하면, 유동계수가 0.64이고 온도가 20도라는 가정이 있으면 0.827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일부러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밀도, 공기의 밀도입니다. 공기의 밀도, PM, RT분의 PM인데 이 P는 대기압이니까 10132온에 그 다음에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M이 나오는데 이 M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일단 이상기체 상수 이렇게 되고 킬로몰에 따른 K, 그 다음에 T 213 플러스 켈빈 온도를 구해야 하니까 20도가 기준이지만 25K가 되면서 이 M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는 알고 있죠. 모랄 29, 약 29입니다. 29kg per 킬로몰로 알고 있습니다. 얘가 근데 어떻게 나오죠? 자, 우리 대기 중에 질소가 80%, 산소가 20%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28 곱하기 0.8 더하기 32 곱하기 0.2를 해주면 여기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먼저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되고 얘가 28.8 kg per 킬로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린 대략적으로 29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M의 자리는 얘가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부호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이것은 제가 계산 먼저 구해봤는데 뭐가 나왔냐? 1.3이 나옵니다. 1.3 차압이 되죠. 다시 1.3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제가 구했던 거는 전체적인 거고, 이걸 계산기를 두들겨 보자라고 하면 잠시만요. 1.19가 나오죠. 1.19에 따른 밀도 단위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전체적인 속도 벨로시티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루트가 들어가고 2에서 지금 1.19가 와야 돼.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차압이 올 거야 라고 했을 때 1.3에 따른 루트
차압이 나오네요. 단위는 당연히 미터 퍼 세크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속도에 관한 식을 유도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당연히 유동 개수도 변화를 줬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누설량이 있다고 하면 거기도 유동 개수를 0.64가 아닌 0.8로 했으니까 변화를 아마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0.827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성문학 2번에서 다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성문학 2번입니다. 출입문 전체 누설 틈새 면적을 구하시오. 전체입니다. 전체. 제가 그림이 조금 좀 약간 허접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그려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기가 A, 여기가 B 실이 되는 겁니다. 전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전체 누설 틈새 면적. 면적이네. 일단 A구나 라고 정리. 그래서 전체 누설 틈새 면적을 구하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기준이 있었죠. 이 기준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외여다지. 그 다음에 내외. 뭐가 내외야? 실내, 실외. 그 다음에 쌍여다지. 그 다음에 승강기입니다. 여기는 L이 나올 것이고 L은 단위가 미터이고 A는 해배가 나올 거야. 얘는 5.6m고 쌍여다지는 9.2m고 승강기는 8m야. 얘는 0.1, 0.2, 0.032, 0.06에 따른 누설 틈새 면적이라고 우리가 칭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5.6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고 있다면은 아무튼 그거는 3번의 문제에서 보면 되겠네요. 아무튼 이 5.6은 간단한 거니까 여기가 2m인 출입문인 거고 여기가 0.8m인 출입문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 승강기인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고 여기가 0.5야. 그럼 6이죠. 0.5 곱하기 4 2죠. 그래서 8이 미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L은 길이고요, 미터고요, 둘레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누설 틈새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문의 변화는 성향 3번에서 줬고 지금은 전체 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뒷장으로 넘어가서 이 A는 일단 다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하고 B,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전체 노설 틈새 면적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먼 곳부터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냐, 문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줄여서. 그러니까 더하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는 직렬 관계입니다. 직렬 관계예요. 직렬 관계고, 이거 두 개는 병렬 관계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여기서 급기를 할 때 얘가 빠져나가고 같이 빠져나가죠. 하나의 실에서 같이 빠져나가죠. 그럼 병렬인 겁니다. 병렬의 의미 전기 회로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병렬이죠. 병렬 연결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빠져나가고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건 직렬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실내와 실외, 방금 외여다지에 대한 누설 틈새 면적과 둘레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실내와 실외가 있었는데 얘는 어떻게 구분해요? 얘는 이렇게 가압되는 공간이 더 중요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무한정을 그릴 수 있죠. 근데 지금 제일 첫 번째 먼 곳부터 하는 거예요. 먼 곳부터 하는 건데, 가장 여기가 급기를 해주고 있으면은 얘하고 얘가 멀죠? 제일 끄트머리 있는 실에서 외부와 맞닿고 있죠. 그럼 이거 두 개는 어떤 관계죠? 병렬이죠. 병렬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합쳐진 이 값이 얘와 뭐죠? 직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합쳐진 이것들이 얘와 뭐죠? 직렬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는 지금 네 개가 쫙 합쳐졌죠? 그럼 얘하고 얘는 뭐다? 같은 실에서 빠져나가는 게 똑같으니까 병렬 연결이다. 그래서 그냥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병렬, 직렬 왜 나와줘요? 우리가 왜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직렬인 경우에는 A12는 A1 플러스 A2에 따른 이것도 유도 공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병렬인 경우에는 병렬이라고 하면은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렬인지 병렬인지를 정확히 이 그림을 보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아무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답을 구해보자라고 하면 지금 이 B실에 있는 이 A하고 B, 이 B실에 있는 이것을 우리는 직렬로서 보고 우리는 지금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직렬로 할 때 우리가 앞에서 적었지만 한번 또 적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적으면은 도움이 되니까. 자, 외여닫입니다. 실내와 외가 있고요. 5.6m이며 0.01, 0.02가 됩니다. 그럼 얘가 지금 내외는 어떻게 따진다 했죠? 여기가 만약에 극기를 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극기되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죠. 극기되고 있고 바람이 빠져나가는 곳만가 더 문이 더 많이 열리죠. 문이 더 쉽게 열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외가 되는 겁니다. 외. 얘도 외고 지금 얘는 내예요. 왜 내죠? 여기서 지금 급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얘를 찌르고 있네. 그러니까 얘를 향해서 열리네. 이 공간을 향해서 열리네. 그럼 냅니다. 내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바람이 빠져나가는 누설 틈새 면적이 적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 방향으로 열리는 경우에는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서 바람이 더 많이 빠져나간다고 보는 거죠. 많이 빠져나간다고 보는 겁니다. 외인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누설 틈새 면적이 0.0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약간 이해가 필요합니다. 0.02, 0.02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고요. 바깥쪽에 열리는 경우에는 누설 틈새 면적이 아무래도 더 크다. 왜냐하면 극기량이 더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것도 우리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문의 둘레가 문의 크기가 그러니까 높이가 2m고 폭이 0.8m다 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5.6m라고 우리가 추론한 거죠. 내외 방향 따지는 경우에도 다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구해보자라고 하면 제일 멀리 있는 이것부터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왜죠? 왜 0.02 0.02 마이너스 2분의 1 이것에 따른 별표진 해배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A의 1, 2, 3이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이 별표를 가져옵니다. 얘를 가져와요. 왜냐, 얘는 지금 병렬이니까. 뭐가 병렬이에요? 1, 2, 3이 뭐예요? 지금 얘 했고 1하고 2를 해줬고 여기가 3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는 직렬, 얘는 병렬로 본다. 병렬이다. 근데 얘는 지금 내 쪽으로 열리죠. 그러니까 극이 되고 있는 쪽으로 열리는 거니까 0.01이 되면서 별표 두 개 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전체 누설 틈새 면적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답끝 적으시면서 소문항 2번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문항 3번입니다. 여기는 2번 풀면서도 얘기했다시피 뭔가 변화가 있죠. 결국에는 전체 누설 틈새 면적을 구하는 거지만 폭과 높이가 변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여다지 적으시고 다시 내외가 됩니다. 실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둘레가 5.6m이고 누설 틈새 면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죠? 어떻게 변화를 가져야 되죠? 지금 얘는 2m에 0.8m인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는데 폭이 2m이고 여기가 2.5m야 라고 바뀌었죠. 그럼 얘에 관한 누설 틈새 면적을 정해줘야 되죠. 구해야 돼요. 어떻게 비교를 해가면서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비교해? 만약에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 변경. 내인 경우가 있고 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5.6m 이 기준점을 잡은 것이 분모로고요. 그 다음에 이 둘레의 합들 4.5 곱하기 2죠. 4.5 곱하기 2m 이렇게 되면서 곱하기 누설 틈새 면적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준을 잡아놨던 5.6m에 따른 전체 누설 틈새 면적이 지금 5.6m가 아닌 9m에 따른 누설 틈새 면적이 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식을 가지고 다시 직병렬을 따져가면서 내왠지를 따져가면서 전체 누설 틈새 면적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다시 이제 1, 2 소문항 2번하고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왜죠? 왜 그럼 별표친 2개에 따른 제곱 플러스 별표친 2개에 따른 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이에 따른 별표친 3개짜리의 뭐가 나옵니다? 직렬값이 나오죠. 직렬값. 그래서 1, 2, 3에 이 직렬값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요거 내 쪽으로 열리죠. 내 쪽으로 열리는 거니까 별표 하나 친 면적을 가져오면서 4개짜리의
해배 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에 따른 성문항 3번 답 끝 적으시면서 성문항 3번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문항 4번에 대한 문제입니다. 4번 A실과 외부와의 차압을 40파스칼로 유지하기 위해서 A실에 해야 할 풍량을 구하시죠. 그러니까 급기량입니다. 급기량. 단 차압이 40파스칼이 나와야 돼 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유동계수를 활용해야 되겠죠. 자, Q 누설량은 정확히 말하면 지금 보충량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지금 얘는 급기량이 되는 것이고, 얘는 어떻게 구한다? A 곱하기 벨로시티 그러니까 속도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A에 대해서 구한 건 없고 얘는 구해봤어. 뭐였는데? 소문항 1번에서 구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동계수가 들어갑니다. 유동계수. 근데 유동계수가 원래는 0.64지만 지금 0.8로 주어졌죠? 그럼 0.8을 곱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1.04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0.827이 계속 안 보였네요. 0.827이 아니고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유동계수 0.8로 변동됨으로써. 그럼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 성문항 4번에 대해서 문제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A를 지금 다 구했죠. A를 어떻게 구했죠? 지금 3에 따라서라고 했으니까 변동된, 그러니까 문의 크기가 변동된 것으로 해서 우리가 A 값 전체 누설 틈새 면적을 구한 것을 활용해라라는 의미고, A에 대한 답은 0.39 해배입니다. 변동된 겁니다. 아무튼 여기인데, 그러면은 여기 P를 알아야 되는데 P는 40파스칼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답 나오겠네. 나왔다. 누설량은 1.04 곱하기 0.039인데 곱하기 40파스칼에 따른 루트가 되고 2분의 1이 돼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에 따른 답이 루베퍼 세크의 정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성문항 4번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문항 5번입니다. 차압을 구하시오. A와 B에 따른 차압을 구하시오. 지금 문제상 그림이 약간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다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면, A하고 B가 되고 문이 이렇게 열리고 얘는 내 쪽으로 열린다. 이 그림 맞죠? 네, 이거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구하고 싶은 건데, 이것을 먼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리. 급기를 어디서 하죠? A실에서 하는 것이죠. 급기를. 근데 여기서 급기가 되고 이 병렬로 누설이 되는 이 Q값은 얘하고 얘는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얘는 한 방향으로 쭉 가는 이 방향성을 가지는 이 그 누설 공기는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똑같다. 여기가 똑같다. 뭐랑 똑같아? 얘와 얘가 똑같아라고 보는 겁니다. 얘랑은 다르고 얘와 얘는 똑같아. 한 방향으로 가는 것. 피난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아셔야 되고, A실과 B실 지금 그것에 따른 차압이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얘와 이것 간의 차압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 있는 이 차압은 무조건 1대1로 가야 됩니다. 1대1로. 그러니까 A하고 B를 따지고 B와 외부라고 하면은 B와 외부 이쪽 문이 되는 것이고, A와 외부라고 하면은 이쪽 문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니까 결국에는 누설량, 누설 방향, 누설량은 방향과 같다. 얘랑은 다르다. 방향이 다르니까. 2번 무조건 차압을 따질 때는 1대1로만 따져야 한다. A실과 외부, 뭐 A실과 B, B실과 외부 이런 식으로의 차압을 우리는 1대1로만 따지고,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제 이 문이 없고, 만약에 A의 급기가 되는데 A와 외부의 차압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이 없는데? 이럴 때는 여기의 차압과 여기의 차압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얘를 따질 때는 이렇게만 따지고요. 얘를 따질 때는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방향이 같죠? 그러니까 Q, 누설량은 같을 겁니다. 같아요. 근데 이 차압이
문의 이게 어떻게 다룰 수 있죠? 문의 크기나 뭐 열리는 방향, 문의 크기나 열리는 방향에 따라 얘네들이 변화가 가져올 수 있고 이 둘을 합한 차압이 A실과 외부와의 차압이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가 우리가 지금 소문항 5번을 풀기 위한 좀 바탕 지식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리를 하자면은 얘는 지금 Q2인 거고 여기 한 방향으로 나가는 얘는 Q1인 겁니다. 그러니까 Q 급기는 Q1 플러스 Q2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누설량 구하는 공식을 우린 알고 있죠? 자, 일단 누설량 구하는 공식 여기서 제가 변동을 줬으니까 0.827이 아니고 1.04 곱하기 A에 따른 루트 P가 되면서 얘가 루베퍼 세크가 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A와 B실의 차압을 알고 싶다고 하니 우리가 지금 뭐가 궁금한 건지 알아야죠. 뭐가 궁금하죠? 얘가 궁금하죠. Q1이 궁금합니다. Q1은 급기량의 마이너스 Q2가 되죠. 이 Q2는 뭔데요? A실과 외부 직접적으로 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로 빠져나가는 병렬로 빠져나가는 공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설량 급기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Q2를 알아야지 Q1을 알 수 있겠네요. 이 Q2는 어떻게 아냐라고 하면 이 Q2는 일단 1.04이고 A가 뭐죠? 무조건 1대로 본다 했죠. 지금 얘하고 얘를 따지는 겁니다. 근데 네죠, 네. 네는 뭐였죠? 우리가 지금 바뀐 문이라고 했을 때 0.016이었습니다. 0.016 곱하기 차압인데 차압은 우리가 40파스칼로 유지한다라고 했죠. A실과 외부와의 차압을 40파스칼로 유지한다라고 4번 문항에 있으니까 40파스칼이 되는 것이고 이것에 따른 이 급기량, 그러니까 누설량은 0.11 루베퍼 세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답이 다 나온 게 아니죠. 우리가 소문항 4번에서 푼 것처럼 전체 풍량이 나와 있죠. 급기해야 하는. 그러니까 누설이 되는 만큼 급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물론 송풍기의 풍량을 구할 때는 1.15를 해줘야 되지만 급기량에 또 급기량은 누설량과 보충량의 합이죠. 근데 지금 보충량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뭐야? 급기량은 누설량이 되는 것이네 라고 정리. 아무튼 이렇게 0.11 그 다음에 소문항 4번에 따른 것이 0.2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0.26이에요. 0.26 마이너스 0.11 0.15 좀 놓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이게 뭐죠? Q1이고요. Q1은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로는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 얘는 뭔데요? 빠져나가는 건 Q2예요. 그럼 Q2를 우리가 이 총 급기해 주는 거에서 우리가 지금 빼준 거죠. 이만큼을. 그러면 이 빼준 만큼이 1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Q2가 뭔데요, 그럼? 이거죠? 0.112죠. 이걸 어떻게 아는데요? 이거는 1대1로 본다 했으니까 얘라고 얘가 오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돼서 0.11 빼주고 전체 급기 해주는 양에서 빼주면 0.15가 되고요. 이 0.15가 여기에 나가는 Q1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차압입니다. 차압입니다. 그럼 Q1은 1.04 곱하기 지금 외쪽으로 열리고 있죠. 외쪽 0.032에 따른 곱하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어 누설량이 얼마인데 0.15야 라고 하는 거죠. 얘를 이제 우리는 계산기로 솔브 기능을 통해서 구하시면은 이 차압값만 쏙 나오게 되죠. 몇이죠? 20.31입니다. 그래서 답 끝 적으시면서 소문항 5번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문항 6번입니다. B실과 외부입니다. B실과 외부.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엔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가 외부죠. 외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엔 똑같죠. 왜? 이 Q1은 똑같으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그리고 지금 뭐가 또 똑같죠? 문이 열리는 방향과 크기까지도 똑같다. 그러면 이 Q는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결국에 우리가 아무리 1.04죠? 공사에 따른
이것을 해줘도 근데 결국에는 여기가 0.15 루베퍼 세크일 거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구한들 똑같죠? 왜냐 얘가 같으니까 얘도 같겠죠? 20.31 파스칼이 나오죠? 그래서 소문항 6번에 대한 답도 20.31로 답 끝 적으시면서 소문항 6번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문항 7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A실과 외부에 대해 구하라. 자, 이제 결국엔 나왔네요. Q2가 나왔죠. Q2가 나왔네. Q2가 나왔다. Q2가 나왔다. Q2 뭐였죠? 0.11이었죠? 0.11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A값이 뭐였죠? 0.0016이죠. 왜? 내 쪽으로 열리니까. 외여다지고 내 쪽으로 열리니까. 그 다음 문의 크기도 바뀌었으니까. 누설 면적이 기준이 바뀌었다. 원래는 내니까 0.01인데 아니다. 이거다. 이것을 식을 이용해서 솔브 기능도 이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값이 43.67 파스칼이 나올 겁니다. 결국에는 40 파스칼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소문항 7번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는 그냥 뭐 공식에 대한 유도 필요한 요소들을 빼먹는 것도 있지만 결국엔 그림 해석입니다. 그림 해석. 숫자상으로는 어려울 게 없어요. 숫자는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해석에 따른 우리가 이만큼의 식을 도출해낼 수 있고 우리가 A 값에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 차값 값에 뭘 넣어야 되는지 극기량은 뭐고 누설량은 뭐고 보충량은 뭐며 여기서 뭐 잠깐 얘기했던 송풍기의 풍량은 또 무엇일까 우리가 차압이 이것이고 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는 누설이 되고 있네 병렬로 빠지고 있네 그럼 직병렬을 또 A로 구할 때 면적을 구할 때는 어떻게 되지 이런 거 세부적인 내용들을 잡아가시면서 이 그림을 해석하시면은 지금 중문항 1번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중문항 1번으로 제와 특피계 그 다음에 계단실 부속실에 관한 문제 첫 번째를 마치겠습니다.